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제압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그동안에는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으로 해서 갈등 관리를 어느 정도 그렇죠. 수위를 낮추던 상황이었고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제재 1년 유예를 받았잖아요. 그게 사실상 또 1년 유예되는 분위기였는데 중국이 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나 그다음에 애플은 중국 시장 자체가 크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다 CEO들도 찾아가고 그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일 건데요. 경제 전반적인 건 그렇더라도 이 반도체 쪽에서 보면 패권 경쟁은 중국이 엄청 따라붙으려고 했었는데 그 굴기를 미국이 누르면서 한쪽에서는 중국이 이제 영원히 못 따라온다, 그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렇게는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중국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 주류였고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 7나노 기술이면 이게 뭐 경제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멀티 패터닝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생산 단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끊임없이 자금을 태워주죠.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10년 이상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7나노면 우리 TSMC나 삼성 파운드리하고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기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7나노 기술이면 웬만한 군사용 칩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DB하이텍이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네. 낫죠. 뭐 40나노, 뭐 그러니까요. 80나노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얻기 어렵고 장비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했는데 선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도 관심이 많다. 이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그야말로 최근에 좀 핫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분야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예. 뭐 선단 공정에서 뭐 어떻게 밀수를 해서 장비를 빼돌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중국 칩이 성능이 개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기술이 담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7나노 그 기린 AP 같은 경우도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적용돼서 네, 굉장히 칩 성능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 큰 유명한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D램을 하는 게 CXMT라는 창신 메모리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 양쯔 네. 메모리 이제 회사 두 개가 있는데 두 회사도 이제 딱 제재 대상이죠. 지금 19나노 이하의 D램은 못 들어가게 막았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두 회사도 지금 딱 포위된 상황인데 CXMT가 최근에 HBM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BM 그 기술 개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YMTC 같은 경우는 128단까지가 기술 못 들어가는데 실제로 232단 제품이 나와요. 네, 양산품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양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고급 공정 기술이 있거든요. 칩에 구멍을 뚫고 붙이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 두 가지인데 네. 붙이는 것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기술이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벳이라는 업체가 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 낸드 플래시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합니다. 예. YMTC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원래 저렴한 반도체잖아요. 싼 맛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네, 어쨌든 기술을 뚫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제품인 거죠.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제품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는 경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효율로 보면은 네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만드는 거죠. 정부 자금 받아서.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런 희생 내지 어리석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적이 있다, 그죠? 기술 개발을 위한. 네. 그렇죠. 이건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성, 뭐 네. 효율성의 차원이 아니라 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좋은 얘기가 많네요. 재밌네요.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이 그 가운데서 상당히 밟히면서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이건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네. 보면 뉴스 보도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금방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고 예. 뭐 금방 러시아가 이길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네. 획획 바뀌잖아요. 예. 미중 반도체 전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제압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매체에서는 긴장하겠네요. 네, 예. 우리가 거의 패배했다, 실패했다, 제재 정책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이제 황구시보는 우리가 기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그 동안에는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으로 해서 갈등 관리를 어느 정도 그렇죠. 수위를 낮추던 상황이었고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제재 1년 유예를 받았잖아요. 예, 중국 예. 패배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또 1년 유예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진 않죠. 아,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중국과 네. 미국 간의 반도체 경쟁 가운데 뭐 우리는 끼어 있는데 우리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지금 어차피 중국 쪽에서의 그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막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1년 유예를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못하게 막지는 않았고 그 팹에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새로운 하는 거죠. 장비를 그러니까 고급 맞습니다.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그 팹의 활용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년 유예를 받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1년 연장이 되는 걸로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국이 초를 친 거죠. 우리 그러면 이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담보할 수 없다, 그죠? 네네. 연장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국내 종합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더 미국의 그 요청에 따라야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어렵고 중국의 약진이 소부장들 어때요? 국내 소부장들은 뭐 좀 오히려 기회가 됩니까? 아니면 소부장들 뭐 역시 뭐 어려워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소부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장비들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싸게 잘 팔아먹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미국의 어떤 제재가 확대되거나 더 강화될 경우에는 이것도 혹시나 못 팔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죠. 오히려 소부장들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규제를 받는 분야가 아닌데 슬금슬금 뭐 중국에서 소재나 혹은 이제 핵심 장비는 아니더라도 장비 같은 걸로 하면 뭐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업체들이 막 숫자가 잘 나와도 중국 공시를 잘 안 냅니다. 네, 거기서 돈 벌었다는 거 네, 드러낼 괜히 필요 드러나서 없으니까. 그 실제로 뭐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기술 유출 때문에 걸린 적도 있고, 예. 네, 회사가 뭐 넘어가기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국 쪽에 잘 팔아서 돈 벌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좀 아름아름 이렇게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나 이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까봐 좀 걱정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돌파구가 중국이 이제 좀 막히면. 네, 안 막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어쨌든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건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보면 뭐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로 뭐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또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네. 중국 얘기 오늘 하신 길에 중국 반도체 산업 구조도 조금 추가적으로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한국 업체들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사실은 메모리에 치중되어 있다가 이제 삼성이 비메모리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하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건데 사실 시스템 이런 업체들도 보면 약한 것 같고 우리도 그렇죠. 중국은 어째 중국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디램인가요 거기는? 중국이 메모리인가요? 다 메모리? 중국이 의외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설계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에서 일하다가 네, 귀국한 핵위파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거고 사실 SMIC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일을 하던 네, 그 중국계 사람이 와서 이제 만든 회사죠. 대부분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계
인력에 대해서 유학생 안 받아요? 네, 좀 이제 유학생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이제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꺼리죠. 그렇죠.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렇죠. 기술 유출 맞습니다. 되니까. 그게 또 학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사실 중국인 교수 중에서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계 교수가 이제 미국에서 배워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만든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7나노 그 기린 AP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공정이 좀 별로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한 거고요. 그 설계 덕분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칩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밀수라도 해서라도 자꾸 이제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장비를 못 산다고 하면 뭐 중고 장비나 아니면 뭐 대체 장비들 사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단가 후려치고 이런 거 없고요. 엄청 좋은 단가 주면서 기술만 가져와라. 파운드리 쪽은 어때요? 파운드리 쪽은 뭐 TSMC가 세계 최강이고 우리 삼성전자가 붙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파운드리 아까 이제 설계 쪽은 얘기하셨고 파운드리 쪽은 없나요, 중국은? 세계 탑5 회사가 있는데요. 예. 세계 탑5 안에 SM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중심거지라는 회사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SMIC 여기서 7나노를 성공을 한 거고요. 네. 뭐 세계 이제 탑5라고 하면 1등이 TSMC 압도적이고 2등이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3등, 4등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즈라는 회사하고 UMC라는 회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원래 AMD의 제조 부문이 이제 분사돼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제 UMC는 어떻게 보면 TSMC보다 먼저 대만에서 생긴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 그 창업자는 원래 중국 분이라면서요. 근데 대만으로 네네. 건너갔다는 거죠? 네, 모리스 창이라는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고 원래 근데 이분은 국적도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 좀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이게 공산 혁명이 되니까 이제 피난 와서 이제 미국에 자리 잡은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대만에서 한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부사장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동양인이 사장이 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 승진해서 물을 먹었는데 당시에 이제 대만이 우리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봤는데 좋은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모리스 창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모리스 창이 처음에는 대만에서 반도체 사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백지위임을 해준 거죠. 너 마음대로 해봐. 마음껏. 그래서 만든 게 TSMC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타이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국 가서 결국 다 잘한 거죠? 젠슨왕도 그렇고 그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뭐 AMD 리사수 CEO도 그렇죠. 뭐 두 분이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젠슨왕하고 리사수 씨.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화교 네트워크가 사실 무서운 거고요. 사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 젠슨왕이 친중국 쪽으로 기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요. 네. 옆길로 좀 샜는데 다 관련 있는 얘기여서 그죠? 네네. 반도체 시장. 그럼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사실은 뭐 3분기부터는 숫자가 좀 찍히는 걸로 얘기하던데 3분기 실적부터는 좀 이제 의미 있는 좀 전환이 나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이제 뭐 의미 있는 전환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가 제일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되다가 4분기에는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럼 반도체주는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뭐 내년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쪽의 수요가 좋아져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미리 사놔야 되는 건가요, 반도체주는? 그렇죠. 반도체주는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확인하고 사면 늦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어쨌든 올 하반기 시장은 내년 업황을 당겨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9월, 10월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쪽은.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 또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또 뭐 기관들 북클로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조정받다가 또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좋아 보여요. 네. 내년 하반기는 또 내년에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사이클상 보면 보통 상승 사이클은 보통 그래도 1년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초부터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가을에 좀 사줘서 수익 좀 내고 사실 연말에 흔들리면 좀 줄였다가 네. 다시 가격 조정 가격 매력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사는 거죠.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조건 놓고. 끝나는 날이 네. 보통 27일, 28일 그 네, 정도 네, 될 네. 때 많이 사죠. 그래서. 네. 네.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이영수 대표님과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